일부 걸프 국가들은요, 속마음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꼭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아랍의 맹주들은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핵무기 만들면 네.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걸프 국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오히려 이란이에요. 이란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네. 걸프 국가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2019년에 후티가 쏜 소랑 미사일하고 드론이 사우디 아람코 두 곳을 타랑 시설 두 곳을 때렸어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니네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 그렇게 계속 미국하고 친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우리 고립시키고 그렇게 하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UAE는 이란이 만약에 핵탄두를 만들면 우리 100%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할 계획을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주면 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Why not?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쯤에서 합의를 하고 출구 전략을 찾는다. 양측이. 두 번째는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일부 했고요, 이미. 세 번째는 하메네이를 제거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한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는 했지만 셋 다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서강대 손일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1시간 동안 하메네이와 트럼프의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어려운데 두 사람의 지금 마음을 읽어야 하는. 네.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말씀드려 사실은 뭐 경우의 수를 나누려면 뭐 5개, 10개도 나눌 수 있는데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제 2주 협상 기간을 새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2주 내에 어떤 결과를 보겠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네. EU의 지금 외교장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타협안 아니면 휴전안 아니면 핵 협상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녁에 늦게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 뭐라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주 안에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2달 동안 협상을 했는데 못 풀었던 문제를 2주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5번의 회동을 했는데 못 풀었던 문제를 2주 안에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평평하다. 이란은 본인의 영토에서 이란의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싶어하고 네. 트럼프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외부에서 고농도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네가 민수용 원전을 돌리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큰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양보를 한다면 미국이 갑자기 3.67% 우라늄 농축은 괜찮다. 이러면 이제 극적인 타결이 되겠죠. 반대로 이란이 그러면 나는 이제 농축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오면 당연히 극적인 타결이 되겠죠. 그게 이제 서방 세계가 보면 우리가 보면 제일 좋은 합의 아닐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란의 경제 제재 풀어주고 그렇죠. 이란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네. 비핵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가기는 쉬웠다면 이미 갔겠죠? 그렇죠. 이란이 그럴 의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2주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2주 동안 이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안을 찾을 수 있을까? 네. 거기에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하나씩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도 하나 넣어놨는데 혹시 PD님 볼 수 있어요? 지금 준비가 됐나요? 연합뉴스 거예요. 아유, 지명이 많네요. 복잡하네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나탄즈의 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운데 보이시죠? 테헤란 남쪽으로 나탄즈 보이시죠? 네네. 나탄즈는 그다음에- 이미 이스라엘이 많이 때렸습니다. 네, 네. 나탄즈뿐만 아니라 아라크 중수로도 때리는 영상 봤어요? 아랍도 때렸고요, 이스파한도 때렸고요, 네. 파르친도 때렸고요. 많이 한 대여섯 개를 때렸어요. 네, 네. 대여섯 개를 때렸고
못 때린 곳이 지금 포르도 포르도죠. 포르도도 저기 들어봤네요. 예, 저기도 왼쪽에. 뭐 만드는 데죠. 예, 포르도도 가장 중요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나탄즈하고. 예. 근데 포르도를 이제 미국이 때려주기를 이스라엘이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르도는 지하 100m의 시설이 만들어져 저 있습니다. 농축해 놓은 우라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저기예요? 예, 보관도 있지만 원심 분리기도 있죠, 저기. 그거 위험하다면서.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로는 100m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꼭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기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군사작전을 할 준비가 돼 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타겟이 바로 포르도가 되겠습니다. 포르도와 예. 나탄즈, 예. 이스라엘 중부에 있습니다. 중북부 정도에 있고 왼쪽에 아락 중수로 저기는 어제 그렇게 때렸죠. 어제 때렸더만요. 저기는 플루토늄 추출하더만요. 그렇죠. 플루토늄 저기는 경수로가 아니고 중수로 원전입니다. 네. 그래서 플루토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중수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이 사실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네. 다른 이유 정말 민수용으로 핵 개발한다면 전혀 이 중수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수로면 충분해요. 네. 근데 왜 중수로를 하느냐? 국제사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편리함이 있죠. 핵 연료를 넣고 하는 이런 편리함이 있지만 굳이 경수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중수로를. 네. 거고. 예. 네. 굳이 중수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최근에도 IAEA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란이 핵 신고하지 않은 세 곳에서 네. 우라늄 농축을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기에 IAEA가 이란 측에 문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무슨 우라늄 농축을 했냐? 이란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란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네.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 10년 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해놓고 또 할 거다. 예,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란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북한을 따라간다고 보고 네. 있어요. 예, 북한 모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최대한 많이 때려놓자. 예, 핵 반드시 관련 시설들, 예, 반드시 이번에 공격해야 핵 된다. 과학자들. 그렇죠.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근데 농축된 우라늄 그 지하에 뭐 누구는 700m 밑에 있다 그러고 누구는 뭐 그거는 공격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예, 방사능 피폭이 될 수 있죠.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하 100m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공습을 하기 전에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터지지 않도록. 네.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네. 핵시설에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뺀 다음에 벙커버스터를 넣어서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방안. 아이고. 거기를 얼마나 꽁꽁 싸매고 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겠지만 뭐 방법이 없죠. 안 그러면 그냥 때리게 되면 아무리 지하 100m지만 그래도 우라늄이 네. 비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공기 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거기는 테헤란하고 제법 가깝죠. 테헤란에서 한 200km 정도 됩니다. 어휴. 예, 200km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테헤란에 인구가 1억이니까 테헤란에 한 1,000만 원 살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림잡아 그죠? 예. 아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란과 핵 협상하면 유럽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 유럽은 지금 이란이 미국과 이런 대치 상황에서 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네. 이란 외무장관에게 핵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새로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당근책을 줘서 미국과 이란이 새롭게 핵 협상을 더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죠. 결국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핵 협상을 갈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더 이상 나는 이란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질문을 드리고 보니까 유럽에 참
외교력이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이렇게 약해진 적이 있나 싶기도. 2차 대전 직후에도 이렇게까지 네. 미국의 목소리가 참.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이란과 핵 협상을 잘하고 싶었죠.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죠. 맞아, 성과 내고 싶어. 예, 성과 내고 분명히. 싶었죠. 그리고 네. 본인이 하면 잘 될 것으로 믿었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오판이죠.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다 수용하면서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 이란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겠죠. 네.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이란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 실제로 포르도라는 핵시설을 때리려고 딱 쳐다보니까 그 후폭풍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추를 못 누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주간 시간을 줬는데 혹시 네. 자기가 네. 백악관이 혹시 2주간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뭐 핵협상에 더 기회를 준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본인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거 눌렀다가 네. 이란이 리비아 모델, 이라크 모델, 아프간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 진흙탕에 빠져서. 네. 그럼 미국이 들어가서 결국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괜히 건드렸다가.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재선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유산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미지, 역사의 좋은 기록.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못 남기지 못하고 이란을 완전히 혼돈으로 만들어서 제2의 이라크로 만들었다? 제2의 리비아로 만들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을 남게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긁어 부스럼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속 시간을 벌면서 내가 이란을 공격했을 때 과연 미국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나 국내 정치적으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제가 뉴스에서 네. 전문가 두 분 토론하시는 거 잠깐 봤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영토, 전략 자산, 미군이 공격받기 전에 전쟁에 참여 개시한 적이 없다. 이쪽 분은. 근데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싫어하고 그렇죠. 전쟁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맞죠. 전쟁처럼 정말 아까운 비용이 어디 있어요. 뭐 사람의 생명과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사고는 쳐놨고 이번 기회에 생각보다 이란이 저항을 못하고 이번 기회에 확 눌러서 합의안을 끌어내자.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G7에서 급하게 돌아가서 뭐가 예, 있었을 텐데. 그죠? 그것도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죠. 잘 해낼 수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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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란이에요. 그렇죠. 네. 하메네이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메네이는요. 지금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사항전. 근데 말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하메네이는 진짜 계속 결사항전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외교부에서 그 협상을 타협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절대 지금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런 조건에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냐? 그런 협상은 없다. 일단 이스라엘의 이 공격이 중단돼야 된다. 그 위에 이제 협상을 얘기하자.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미국 측이 밝힌 뉴욕타임즈도 썼던데 이란이 분명하게 휴전을 백악관에 이렇게 타진해 왔다. 요거는 믿으십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백악관에 뭐 대표단을 보내겠다. 네. 급하니까. 너무나 상황이 지금 이란이 너무나 급하고 잘못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기에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이란은 상당히 급하긴 급해요.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지금 위험한 네.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공격을 막고 이 국면을 넘어가서
정권의 안정을 찾고 미국과 어떤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게 지금 이란으로서 가장 좋은 수거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네. 우라노 농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안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아휴, 이야기가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그죠? 참 알 거는 같습니다. 그 구도를. 네. 우리가 보면 뭐 핵 이렇게 해서 기름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나는 나라가 핵 포기하고 그냥 서방으로 나오지 싶지만 네. 이런 나라는 또 우리가 핵 없이 어떻게 버티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그렇죠. 북한에 의해서 뭐 수십 년간 봐왔잖아요. 그렇죠. 리비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예. 이란의 핵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미국 몰래 핵을 만든 나라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참 현대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하메네이를 축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 예.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해 줄지 승인해 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작전 초기에 이미 제거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살시키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기술적으로. 이거 뉴스 보니까 하메네이가 뭐 한 80대 중반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 그 보란 듯이 공개적인 행사에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숨어 있는 혁명 지도자, 이스라엘 혁명 사령관의 그 숨어 있는 것도 가서 때려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메네이가 공개적 석상에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뭐 현미경처럼 보고 있는데 네. 언제든 기술적으로 때릴 수 있는데 그렇죠. 다만 미국이 거기까지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서방 언론 보면 하메네이 죽으면 탄두 붙여서 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 핵 네. 무기를 실현할 수 있다. 네. 이거는 그게 이제 이란이 소설이겠죠? 가능해요? 아니 가능하죠. 아니 무기를 지금 만들어서 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했던 얘기가 만약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는 100% 핵무기 개발로 가겠다. 네. 이게 이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국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으나 이란은 더 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구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네. 뭐 역사적 사례는 이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지금은 저렇게 무너지더라도 정권이 무너지던 하메네이가 제거되던 뭐 축출되던 여기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비핵화로 후퇴를 하던 네. 결국 5년, 10년, 20년 뒤에는 그때 우리가 핵을 다 완성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린 거야. 네. 이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꼭 뭐 5년, 10년 안 가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국이 잘 풀려서 협상을 잘 해서 네. 어떻게 이란 정권이 살아남았다. 근데 국제사회 모르게 뒤에서 갑자기 맞아. 짠 네. 하고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 모니터링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게 북한도 경수로 폭발한다고 해갖고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네. 연변에. 네네. 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기술하고 지식, 그러니까 사람. 의지만 있으면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란의 핵과학 기술자는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죽였지만 핵과학 네. 기술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사라집니까? 계속 네.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의지만 있다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미국은 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제거를 당연히 원하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다만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하메네이 일이 정말 커질 텐데 싶지만 지난 한 2,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현대사가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갈 거야 한 게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예, 참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PD님 그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메네이를 축출했다고 쳐요. 그럼 전쟁에서 이긴 것이냐?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축출하고 나면 친미 정권이 섭니까? 불가능하죠. 육상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저게 지금 미군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이 저기 들어가서 인구가 벌써 이란을 어떻게 뭐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겠다. 물론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약간의 특수 작전을 펼칠 수 있겠지만 정규 병력이 들어가서 이란에 주둔하면서 어떤 이란의 전쟁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다든지 네. 뭐 그런 규칙을 만들겠다. 네.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아프간에서 미군이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네. 파키스탄에서 들어가면요. 파키스탄에서 들어가려면 들어갈 조금 수는 있죠. 그러네요. 네, 파키스탄이 그나마 조금 그림이 네, 나오네요. 네. 그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저기에다가 미군을 들여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시킨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굳이 저기다가 이라크, 쿠웨이트.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축출한들 이스라엘과 야 우리가 이겼다.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뭘 얻어요? 그다음에는- 서구 사회가 얻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얻는 게 별로 없죠. 다시 또 이슬람 지도자가 나올 텐데. 예. 이슬람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이란이 단일화된 어떤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그대로 담을 수 있을까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 파편화가 될 수 있어요. 이라크처럼요? 예. 왜냐하면 이란의 인구가 네. 8천만 1억 되는 인구가 그렇게 하나의 통일된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네. 그러니까 이란의 인구의 60%만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고요. 오. 나머지 40%는 자기 소수민족 언어를 써요. 큰 나라라서 그렇고. 예, 예를 들면 뭐 발루치, 그다음에 토르크메니, 그다음에 아제리 다 다릅니다. 루리, 토르크마니. 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언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네. 페르시아어는 이제 두 번째 세컨드 랭귀지가 네.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란의 중앙 정부가 무너지면 이 소수민족도 독립을 원해요. 서방 세계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시아파의 맹주 국가가 쪼개져 버리니까. 첫인상은 좋은 것처럼 들리죠. 네. 근데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보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무슨 이라크가 IS 같은. 그렇죠. 그런 극단주의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또 그냥 이란 내에서만 머물러 있을까요? 주변 이라크로는 안 갈까요? 아프간으로는 안 갈까요? 파키스탄은 안 갈까요? 그러면 이 전역이 지금 완전히 일종의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쪼개져 버린다는 게 이 전쟁이 그래 무의미한 게 아닌가. 뭐 1억에 달하는 인구를 다 괴멸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정권을 축출해서 친서방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불가능하죠. 설사 세우더라도 몇 년 안 돼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좋은 건 계속 압박해서 진짜 죽기 직전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비핵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핵화를 만들고 이란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집권 세력을 뽑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뭐 친미, 친이스라엘, 친서방 그런 정치인을 세워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도 죄송해요 PD님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 질문. 저 밑에 부세르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네네. 저 원전. 저 이제 저기를 이스라엘이 때렸다 안 때렸다 입장이 애매해졌다. 네. 저- 저기는 사실 안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기 러시아 사람들 지금 러시아 이야기 하려고요. 네. 저기 러시아 기술자들 가 있다면. 네네네. 부쉐르는 사실 진짜 원전 전력을 생산하기 시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때리면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저기를 때려봐야 의미가 없죠. 네. 이미 다른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쉐르 원자력은 이제 전기를 차단시켜서 인프라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네. 핵과는 사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 부쉐르 원전에 러시아가 야 거기 우리 기술자 있어. 두 번째
너 이거 공격하지 마. 러시아는 이거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저게 만약에 뉴스를 보니까 저게 만약에 원전에서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 근처 보세요. 테헤란은 굉장히 멀어요. 네, 쿠웨이트, 카타르, UAE 뭐 이런 나라들만 그냥 저기 바닷가에서 정수해서 물을 마신다는 방사능 거예요. 오염이 될 수 있죠. 네. 어.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지금 가장 난감합니다. 네. 네, 본인들이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본인들은 외교력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 역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을 중재시킬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푸틴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푸틴은 지금 미국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절대 도와주지 마라. 이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마라. 개입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란 버리지 않았다. 이란은 우리의 아주 좋은 우방이다. 그래서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초반에는 그렇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푸틴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의 전화 통화일 수 있겠습니다. 통화했어요, 두 사람이? 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통화해서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금 전쟁은 평화롭게 해결이 나야 된다. 결론이 나야 된다. 미국이 결국 중재를 해서 휴전을 만들어야지.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휴전에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 그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격노했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우크라이나 사람 저렇게 많이 죽이고 있는데 나한테 네. 평화를 얘기하냐? 네가 나한테 평화를 얘기하냐? 아주 기분 나빠했답니다. 그 두 사람 통화 녹취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그 휴전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것저것 제안을 했을 텐데 지금 완전히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틴 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요. 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이죠. 본인이 들어가면 자기가 푸틴하고 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휴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은 쉽지만 끝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양측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에 러시아가 큰 뒷배였죠. 네. 특히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란의 정권을 지지해 주면서 특히 이제 시리아 문제 관련해서도 시리아 정권을 살려준 게 러시아였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이제 무너졌죠. 네. 예,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를 러시아가 도와주면서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두 국가가 결국 러시아와 이란이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는 사실 이란이 러시아를 엄청 많이 도와줬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란이 만든 드론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이란이 드론 생산 공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찌 보면 전황을 바꿔준 게 이란의 드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란의 드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푸틴이 저렇게 말은 하지만 시리아 무너지는 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네. 시리아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네. 이란도 사실은 자기들 상황이 이란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줄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되지만 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겠다고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란 역시 영원히 아직까지도 우리의 우방이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지도록 우리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지금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미국으로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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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란을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사실상
별다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쟁에 중국이 다리 걸치고 있는 건 직접적인 건 없죠. 없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중국은 역시 이스라엘을 상당히 규탄을 했고 왜 선제 공격을 해서 이란을 공격했냐. 그다음에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지금 값싼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란이 원유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 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눈 감아줬어요. 그럼 중국은 아주 싼 값에 덤핑 값으로 지금 원유를 아주 잘 수입해서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원유 수입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 원유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유를 팔아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력 충돌은 하지 마라.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도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행기가 GPS나 추적 장치를 끄고 테헤란 상공에서 사라졌다는 그런 트위터나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럼 중국 비행기 거기 왜 갔냐? 뭘 싣고 갔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대놓고는 도와주지 못하는데 혹시 네. 뒤에서 뭐 무기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 이란에 좀 제공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 이제 푸틴은 일단 립 서비스라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일단 불개의 원칙이고 네.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뭘 도와주고 있는지 뭐 모르겠지만 네. 또 지금 궁지에 몰린 이란을 도울 수 있는 세력이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입니다. 후티가 얼마 전에 뭐라고 네. 했더라고요. 예, 예. 뭐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힘 있어요. 그러니까 후티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맺은 합의, 네. 즉 서방 선방이나 미국 선방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거 깨겠다. 그래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바벨 만데브라는 그 페르시아만 제일 끝에 또 해외 하나 있습니다. 네. 예멘 국가 바로 앞에 거기도 막아버리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국은 타격이 큽니까? 그렇죠. 그걸로 바벨 만데브를 밑으로 해서 올라가야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예멘을 지나야 아예 입구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어려워져요. 그럼 상당히 타격이 크죠. 원래 후티 반군 이란이 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죠. 이란이 저렇게 힘든데 후티 반군이 도와준다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맞죠.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리. 의리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티도 사실 큰 변수예요. 적지 않은 변수입니다. 바벨 네. 만데벨을 막아버리면 배가 아예 호르무즈 해협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지금은 공격을 하고 있지 않지만 힘이 많이 빠졌지만 네.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민병대가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합하겠네 그 사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말씀처럼 돌아가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그럼 역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만 남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할 것 같고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 멈췄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피해가 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네.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피해죠. 왜냐하면 방공망 좋다. 아이언돔, 에로우2, 에로우3, 사드, 패트리어트 좋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걸 갖다 놔봐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요격하더라도 20%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20%가 떨어지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가 지금 벌써 한 30명이 사망했다면 네. 그러면 부상자는 몇백 명이 넘어요. 그럼 이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계속 가잖아요.
인명 피해가 100명이 날 수도 있어요. 사망자가. 이거 결코 작은 피해가 아니죠. 경제적 활동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경제적 활동.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지금 이란이 상당히 약 올리는 방식이죠. 아침에 10발, 저녁에 10발, 새벽에 5발 이렇게 쏘고 있어요. 도대체 잠은 언제 자고 일은 언제 합니까? 그렇다고 5발 작게 쏜다고 안 피할 수는 없잖아요. 대단히 네. 심리적으로 잘못 요격 하나라도 실패하면 또 그렇죠. 큰 인명 피해가 나니까. 그렇죠. 그게 내 집에 안 떨어진다는 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텔아비브 이런데 뭐 다 방공호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있지만 없는 집도 있고요. 네. 또 방공호를 직접 때리잖아요. 그럼 그건 또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탄도미사일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근데 그 하루에 뭐 열 몇 발밖에 못 쏘는 건 혹시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발사대 많이 괴멸시켜서 네.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상당한 타격을 입혔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 전에 2,000발이 있었다고 치면 지금 한 1,000발이 이스라엘이 다 파괴를 했고 나머지 1,000이나 1,500발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에 쏜 게 한 400에서 450발이에요. 그럼 적어도 아직 500발 이상, 최소 500에서 많게는 1,000발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20발씩 야금야금 쏘면 네. 피를 말리죠. 이거 메이드 인 이란이에요? 예, 100% 이란. 미사일? 예, 100% 이란. 계속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제조 시설 공장을 좀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이란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한 달에 50개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쉽지는 않겠다. 예. 그럼 뭐 반대로 교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한두 달만 어떻든 이 인고의 시간을 버텨보자. 네. 이란 미사일 동나고 그럼 정말 저 사람들 핵 개발을 우리가 거의 뭐 진짜 그 뭐 괴멸 수준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죠. 700발이 있는데 하루에 뭐 10발 쏘면 한두 달 동안 이거 뭐 6개월, 7개월 갈 수 있죠. 전쟁이 안 끝나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출구 전략을 빨리 찾아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성과를 내고 빨리 끝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못 끝내면 본인이 더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소모전 양상으로 가는 거고 네. 이란의 미사일만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요격 방공 미사일도 고갈이 돼요. 그러겠죠. 훨씬 비싸고. 엄청 비싸다면서요.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봤어도 이란이 또 이스라엘도 상당히 어렵죠. 언제까지 이걸 계속 막아야 되고 네. 막으려면 계속 미사일을 또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큰 부담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전략은 미국이 빨리 참전을 해서 포르도를 부수고 그 다음에 휴전으로 가는 겁니다. 포르도를 부수지 못하고 휴전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돼요. 포르도가 워낙 중요한 농축우라늄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트럼프가 도와주길 바라는데 네. 트럼프는 또 2주 연장했잖아요. 답답할 지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는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급선무예요. 이란으로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또 워싱턴에 사람 보내가지고 네. 휴전하자 그러고. 예. 네. 결국은 벙커버스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누리지는 않겠지만 이걸 이스라엘이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벙커버스터 지금 가장 큰 벙커버스터 GBU 57은 B2기가 없으면 장착을 운반이 안 됩니다. 공대지예요? 예.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리려면 B2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B2기를 빌려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직접 날아가서 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네. 미국이 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죠.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미국이 만약에 공격하면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선언을 했습니다. 1,000명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정유 시설도 때릴 수 있고 네. 호르무즈 해협도 막을 수도 있다. 이게 세 가지 카드죠. 세 가지 카드. 교수님 말씀 계속 들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 논리적으로는요, 네. 이성적으로는 네. 안 하는 게 답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이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판단도 많이 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단 근처의 중동 지역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갖다가 뭐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지만 네. 만약에 미군이 개입을 했으면 미국은 9.11이라는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인데 2001년도에 막 그래서 뭐 이란이 뭐 이것저것 다 치고 뭐 핵시설 다 깨지고 이랬다고 쳐도 미국 전역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테러의 공포에 미국 위협에, 사람들은 진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먼 장래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G7하다 갑자기 갔단 말이에요. 무슨 그거는 생각을 이란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란 문제 때문에 뭘 갔고, 하려고 했다가 네, 야 잠깐만 또는 네. 누가 말렸거나 네. 한 번만 더 생각하자. 한 번만 더 생각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네. 기다려. 자 2주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 좀 다시 해보자. 예, 지금 상당히 이제 계산을 하고 있게 이게 지금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네.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다른 중동 국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구경만 소식이죠. 하고 있나요? 네, 구경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두바이를 갔다 왔거든요. 오, 네. 두바이에 가서 아부다비에 있는 중요한 싱크탱크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더니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애들이다. 똑같은 애들이다. 둘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란만 안 좋아하는 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요. 네. 근데 이란도 안 좋아하고 이스라엘도 안 좋아하는데 똑같은 애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럼 언제쯤 끝나? 내가 봐서 쉽게 안 끝난다. 쉽게 안 끝나고 이 두 국가는 중동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맨날 무기 만들고 전쟁하려고 하고 자 이런 것만 집착하는 이 두 국가가 싸우고 있는 것이 참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지금 걱정스럽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걸프 국가들은요. 속마음은 겉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표현을 못해요. 표현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죠. 사우디나 다 마찬가지로. 속마음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꼭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네. 이란 핵시설이 있으면 사우디라든지 네. 다른 아랍의 맹주들은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핵무기 만들면 네.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혹시라도 자기들하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시아 순위가 또 싸울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걸프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오히려 이란이에요. 이란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네. 걸프 국가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분쟁이 없었는데. 분쟁이 없어도 2019년에 후티가 쏜 순항 미사일하고 드론이 사우디 아람코 두 곳을 탈항 시설 두 곳을 때렸어요. 왜 때렸대요, 걔들은?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니네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 그렇게 계속 미국하고 친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우리 고립시키고 그렇게 하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우리 아람코 날리려면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보여준 거죠. 불씨가 남아있네요. 큰 불씨가. 마마무 불치죠. 그래서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UAE는 이란이 만약에 핵탄두를 만들면 우리는 100%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할 계획을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주면 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Why not?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표현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천년 전에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뭐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끼리도 이스라엘이 저거 때리는 거 속으로 핵 좀 많이 때려줬으면 좋겠네. 네. 그리고 이란과 아랍은 달라요.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아랍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다릅니다. 물론요. 네. 그러니까 인종 자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물론 종교는 하나죠. 그러나 그 또 종교 종교는 때문에 인류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순리고 또 시아죠.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차라리 이란이 밉다, 이란이 더 그렇죠. 걱정이야 이렇게 봐도 되는 이스라엘하고 거예요. 친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란보다는. 왜 UAE가 이스라엘하고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에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도 UAE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지 않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네.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비핵화가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원래 사우디와 정말 이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노벨 평화상에 한 걸음 더 가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확장시키려고 했었죠. 2023년에 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전쟁이 아니 났으면요. 네. 이미 도장 찍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죠, 이제. 사우디는 지금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과 네. 절대 손잡지 않겠다는 게 사우디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2000년 그 출애굽 이후에 그 분쟁이 뭐 서류상으로라도 도장 찍고 좀 합의가 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됐죠. 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잘해서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 전쟁을 안 끝내는 바람에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는 어려워졌죠. 그럼 나타냐후는 왜 그러냐?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면 자기 연정에 있는 구구파들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쟁을 끝내면 총선으로 갑니다. 총선으로 가면 자기가 총리직에 다시 될지 안 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자 지구 전쟁을 웬만하면 계속 끌어야 된다는 거죠. 국내 정치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그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 맺으면 뭐가 달라져요? 아브라함 전부터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것과 네. UAE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것은 급이 다르다. 사우디는 순니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사우디처럼 이스라엘과 손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 정상화라면 국교 정상화해서 네. 그러면 양측이 국교 수립하고 예. 그러면 외교 대사관 관계 들어가고 예. 그럼 이스라엘 안에 사우디 대사관 들어가고 네. 사우디 안에 이스라엘 대사관 들어가고 네. 천지개벽이죠. 어, 그러면 다른 아랍 국가들이 20몇 개 되는 아랍 국가들 다 같이 할 다 수 있다니까. 되겠네요. 예. 그럼 네. 이란만 남죠. 이란만 남겠네요. 예. 철저하게 이란을 고립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란이 만약에 비핵화가 된다면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중동의 평화가 완성되는 거네요. 완성되죠. 완성될 수 있죠. 그러나 첫 단추부터 지금 끼워지지 않습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관계 정상화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네. 갑자기 네타냐후의 공격이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긍정적인 들고.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타냐후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자 지구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라고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끝내지 않고 있죠. 이 전쟁이 안 끝나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사우디가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국내 여론도 생각해야 되죠. 아랍 세계 여론도 생각해야 돼요. 이슬람 세계 여론도 생각해야 돼요. 큰형님의 자존심이 예.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억압하는 주체랑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냐? 나는 못한다. 그런 상황이죠. 아까 교수님 맞죠? 하마스가 그 공격만 없었더라면 네. 그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엔 그건 지금 생각해 보니 네. 무모한 것이었어요? 아니요. 하마스가 일부러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막으려고 전쟁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미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되면 이란은 고립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것이고 아무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질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하마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오히려 평화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마스만 갈 곳이 없지? 아니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는 없죠. 세워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너랑 관계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 그걸 서류에 서명을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아랍 국가들이 내가 왜 팔레스타인 문제에 내가 왜 개입을 하냐.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에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하마스가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출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저희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출구가 없어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2주 내에 저는 좋은 돌파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기대는 없어요. 나온다면 이란과 미국 간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아주 좋은 타협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상황은 똑같다. 2주 얘기가 나오기 전 상황과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란은 그런데 사실은 하메네이와 새로 선출된 대통령 누구죠? 페제스키안. 은 상당히 개혁 개방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네네, 우리가 그 사람이 선출될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네, 서구 사회에서. 네. 네. 그러면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30몇 년 지금 집권하고 있죠. 네. 하메네이가 뭐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축출된다면 네. 오히려 친서방 개혁 개방적인 네.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세력이 저 세를 확장할 수 있는 네. 이 경우의 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암살이 된다면 네. 근데 그럴 땐 또 반대로 작용 반작용으로 예. 반서구 사회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서구 외부 세력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후보가 네.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국 최고 지도자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암살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낫지 않냐.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어찌됐든 협상의 결과라든지 앞으로 이란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계속 하는 게 그래야만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지. 네. 만약에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게 된다면 결국 누군가 대체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또 이끄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재미있는 말은요. 알리 카메네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이란 내에서 가장 극단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후계자로. 예. 그렇죠. 특히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 이란 내 보수 강경파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메네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보수적인 것 같지만 오. 여러 사람들 중에 네. 그나마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다.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강경한 사람들이. 아니 하메네이 있는 40년 네. 동안 이란은 정말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과거로 가서 뭐 네. 여성들은 축구도 못 보고 사실은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네. 그보다 더한 세력도 있는 거예요? 하메네이는 그나마 상당히 프랙티컬한 사람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79년인가요? 팔레비 정권 무너질 때 네. 팔레비 왕이 저기 이집트인가 어디로 도망갔다가 네. 그때 미국이 지난주에 전문가분께서 그때 미국이 팔레비 안 받아줬어도 네. 저렇게 반대로 이란 사람들이 미국 미워하면서 강성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 지금 말씀도 거의 같은 맥락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뭐 이미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자체가 혁명 주체 자체가 네. 이슬람 법학자나 학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란이라는 국가를 신정 체제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이미 세팅된 쿠데타. 혁명의 출발점 자체가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네.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네타냐후가 빨리 내려가는 게 제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가장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나타냐후가 빨리 내려가는 거죠. 그 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